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젊은 원불교 교무들의 유튜브 프로젝트 마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 문화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준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리교당 근무하고 있는 오재경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리교당에서 근무하는 이현천 교무입니다. 오늘은 두 분 예비 교무님들을 모셨어요.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신림교당 출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공석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전주 교당 출신 원불교학과 3학년 최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학 중이어서 교당 실습 중이시죠? 네, 네, 이리교당에서 실습 중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이리교당에서 간사를 하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리교당에 또 오셨어요? 고생한 만큼 애정이 또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그죠? 예. 예, 오늘 이 두 분 교무님들 모시고 할 얘기들은 예비 교무님들이시잖아요. 간사 근무했던 이야기, 두 분 다 이리교당을 사셨기 때문에 간사 근무했을 때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나는 어떤 교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한번 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비 교무님들 두 분 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한 분씩 그 자기가 교당 다니면서 어떤 인연으로 출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천 교우님 먼저.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신림교당을 이제 다녔는데 어려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부모님을 따라 다녔죠. 이제 어린이 법회랑 학생 법회를 보는데 이제 교무님들께서 그 저희를 이렇게 법회 봐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교무님들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학생들 이렇게 교화하면서 저렇게 살아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기로 이제 처음 출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역시 여기 정답이 있네요. 부교무가 행복해야 출가자가 는다. 그러네요.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 교우님은 어떻게? 네, 저는 서전주 교당 출신인데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제 교당에 자주 안 나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진학을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부교무님이셨던 이예진 교무님이 대학 선방에 한번 가봐라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처음 이제 대학교로 올라갈 때 대학 선방을 가보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대학 선방을 계속 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인연들도 너무 좋았고 대학 선방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청년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불교 교법도 재밌고 해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인연으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 그 공통점이 이리교당에서 간사를 했던 게 공통점이니까 간사 시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그 원불교는 간사 제도라는 게 있죠. 네. 네. 간사 제도가 그 사회에서는 그 회의 같은 거 주관하는 사람을 간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그러니까 예비 교무 가기 전에 예비 과정 그 거치는 과정을 간사라고 하거든요. 그 간사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 내가 이리교당에서 살았는데 가장 좋았던 거 어떤 거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사 끝나고 학교 갈 때 간사 끝나고 학교 갈 때. 그거 이게 인정이야. 해방이다. 사실 간사 근무한 사람들은 다 그거 인정할 거야. 해방할 때. 아니야, 난 안 그랬어. 나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이미지 포장을 하신다고. 저는 그 청소년 법회 같은 거를 좀 도와줄 때 행복했었습니다. 처음 출가했을 때처럼 네네. 그 교화하는. 네, 같이 교무님들이 좀 바쁘시니까 운행할 일 있으면은 같이 이제 도와주고 학생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몇 개가 생각나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일요 예배를 끝나고 교당을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여름에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이렇게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감님이셨던 현산 안인석 교무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땀이 맺혀 있는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SG 하면서 이렇게 자비롭게 웃어 주시고 나가셨는데 그게 아직도 힘들 때 생각이 나는 그런 따뜻한 기억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겨울에 있었던 얘기인데 좌선을 하고 청소를 이제 하러 가잖아요 보통. 근데 그때 너무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청소를 안 하고 그 1층 본공회실에서 전기 히터를
쬐면서 이렇게 잤어요. 자다가 이제 아침 식사를 못 나갔는데 자다 깨서 이렇게 2층 생활관에 올라오니까 제 밥이 이렇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 교무님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생각해주시는구나. 그런 따뜻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은 내가 이리교당 와서 이 정도까지 일해볼 줄은 몰랐다. 이런 거 있어요?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한 거니까. 그렇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빌드업이죠, 빌드업. 아니 어차피 지금 몇 년 지났어? 거의 5, 6년. 5, 6년 전.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정말 간사 시절도 군대 시절처럼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아직도 그 힘들었던 일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정화조가 터져서 그 오물을 그냥 직접 들어가서 다 퍼서 버렸어요. 포크레인을 부르기 아깝다고 하셔서 국경이랑 사비로 어른 땅을 깨고 교감님이랑 부경우님이랑 저랑 셋이 다 남자였는데 셋이 번갈아 가면서 바가지로 그 오수를 다 퍼서 버리고 다시 그 파이프 사서 묻고 물론 엄청 절약은 했죠. 절약은 했는데 정말 그래 이것도 공사다 생각하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때. 겨울에 어른 땅을 깨고 세 분이 같이 퍼서 다행이네. 혼자 펐으면 어쩔 뻔했어. 혼자 가서 울었을 거예요. 저는 일단 간사를 왔을 때 첫날이 제일 기억이 나요. 간사를 왔는데 뒤에서 그 저희 이제 교당 뒤에 주차장 쪽에 이제 본공에 창고가 있어요. 그걸 끌려갔어요? 아니 첫날에 딱 왔는데 거기서 그때 도준 교무님 계셨어요. 아 그때 그 저기 콘크리트 친 거. 네, 맞아요. 맞아, 기억난다. 시멘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가자마자. 그래서 그때 인사를 하고 저 바로 이제 오자마자 시멘트 작업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면서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쉽지 않은 곳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처음 해보는 그게 첫날이었구나. 네. 그리고 교당에서 소법당에 학생들 뭐 공부 공간을 만든다고 이제 뭐 책상하고 뭐 책장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조명도 교무님이 그때 계셨는데 또 그런 거 투닥투닥 만드는 걸 좀 엄청 좋아하세요. 영도 교무님이 그런 거 하면 꼭 저를 꼭 부르세요. 그럼 이제 가서 톱칠도 하고 막 니스칠하고 막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냥 간사하면서 그런 거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성품을 산 게 아니라 직접 다 니스칠을 했어요? 네네 직접 다 하고 한 번은 저기 명도교우님 책상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 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그때 같이 있었어요. 네. 그때 샌딩기를 내가 법무실에서 가져가가지고 옥상에서 샌딩기로 밀고 그걸 니스치를 위해서 다 했거든. 맞아요 옥상에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네.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버티자는 마음이 일단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고 이제 들어왔는데 교무님이 되고자 근데 이제 간사 근무를 이제 시작해서 여기서 벌써 포기를 하고 나가기에는 너무 아쉽다 이 생각으로 일단 힘들더라도 또 지금 힘들어도 또 나중 되면 또 즐겁고 또 보람찬 그런 기분 생각들이 많이 드니까 순간순간 힘들 때는 그냥 버티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용광로의 잡초를 떨구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성경교우님은 학교 다니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나는 예비교무로 와서 그 친구들하고 거의 연락을 잘 못하고 지내잖아요. 그래도 뭐 간간히 연락 들려오는 거 친구들 뭐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북 보면은 누구랑 놀고 했던 것들 보면은 맞아요. 그런 거 보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이 의사소통도 약간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간사를 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간사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간사라는 직책이 그 한 집단에서 되게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러진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인턴이라고 말을 했어요. 비슷하지. 네. 인턴 비슷해. 네, 맞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현장에 와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친구들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제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데 그때 당시 생각에는 찌질한 이런 그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래도 간사 근무 다 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이렇게 간사 근무했던 게 나중에 학교 가서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학교 생활하는데?
그쵸.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데 제 인생에서 있어서도 되게 큰 전환점이었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출가 서원을 내가지고 보통 바로 학교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세웠던 출가 서원이 되게 관념적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근데 같은 서원을 가지고 사는 이제 교무님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 관념에만 머물렀던 그런 서원들이 이제 실제 경계 속에서 부딪혀지면서 시험도 받고 그다음에 또 분명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원도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성경교우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제 다음 간사를 왔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때 제 다음 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없었어.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성경교가 조금 나중에 들어와서 제가 인수인계를 이제 잘 못해주고 이런 가서 아마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끊어질 뻔한 대를 이어준 네, 소중한 그러니까요. 후배네요. 저 다음에 없을 줄 알고 많이 걱정했는데 딱 와줘. 근데 1위 교당의 간사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저는 이제 법무실에 여기 도전교무가 간사할 때 시자로 가서 좀 살기도 했지만 1위 교당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잖아요. 82년사를 작년에 했는데 82년 역사상 1위 교당에 간사가 없던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부경으로 발령을 받았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제 간사 선배님들 사실은 제가 간사 업무도 작년에 했었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 일을 부교무가 하는 거지. 교당이 큰 교당이다 보니까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정리부터 해서 주변 관리부터 해서 할 게 많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교무님들이 의식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이 교도님들을 위해서 뭔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사실은 간사님들이 말없이 이렇게 숨은 자리에서 다 손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제가 몸으로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20살 때 들어와 살았던 그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고생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서원을 세우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지나고 나면 지금은 좋은 경험이 됐겠지만 당시 때는 참 어려웠겠다. 근데 잘 버티고 이겨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간사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또 들릴 수 있는 점이 왜냐하면은 이제 간사라는 게 전무 출신의 서원한 사람인데 그래서 같은 서원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사람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그런 교화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혼자서 그 시간을 인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간사가 4명이서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편하게 살았죠. 편하진 않았어요. 진짜 힘들었어.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네.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또 몰아가네. 어쨌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 교도님들도 아시잖아요 그거를. 네. 우리 간사님들 정말 힘들어하신다고 정말 애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성경교우님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많이 걸렸었어요. 간사가 그 예비교무가 들어가기 전에 예비 과정으로 교무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야 돼. 공부도 그 교무님들이 항상 봐주시고 일기도 상주선언 가서 공부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간사들한테는 정말 교무가 되기 전에 우리가 원불교 교무로서 살아간다라는 교단관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신심 이런 것들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1위 교당이라는 이 교당의 환경 자체가 워낙에 업무가 많고 있네. 교무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이렇게 살면서 어울려지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주기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좀 너무 어리고 자력이 없는 상태고 네. 지금 다시 오면 내가 같이 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한 번 더 마음을 낼 수 있는 여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당 실습하는데 1위 교당으로 왔잖아요. 한 번 더 그럼요. 잘 아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올 거죠? 재훈 교무님이 이제 평소에 한 번씩 찌르시더라고요. 아 오라고? 네. 제가 있다면 간사를 마치고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간사 근무했던 교우들끼리 간사 근무를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보통 법무실에서 간사 근무했던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공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공부를 안 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간사라는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해본 이렇게 맞춤식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간사 때 많이 지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특성이 이렇게 관념적이고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거 이렇게 더 시켜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되게 저는 공부를 잘 하고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모로 간사 근무는 필요한 것이고 돌이켜보면 행복한 추억이었다. 추억 보정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돌이키고 싶진 않지만 돌이켜보면 행복한 기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도. 아, 일교당으로 부교모 가면 갈 것 같아요. 부교무요? 네. 네. 언제 올 수 있지 참.